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외 체류자의 파산 면책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주 요인은 경제적 파탄이겠죠. 가장 큰 요인이. 신용불량자로 국내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주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입니다. 직업 현황은 동남아시아 거주자는 주로 현지 관광 관련 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해외 파산 면책 신청 과정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관할법은 어디다 할 것인가? 국내 채용 거주주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득재산 소명은 국내 소득재산 소명은 문제 없죠. 왜냐면 세무별 과세증명서,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그다음에 활동 비활동 계좌, 그 다음에 법원 소송 조회를 통해서 모든 국내 활동에 대한 과거, 현재까지 쭉 하면은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나옵니다. 등본, 초본도 다 띄죠. 그래서 재산 은닉 우려는 결국 해외 경제 활동에 대한 재산 은닉 의심이 이제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문제죠. 출석 요구는 일부 법원은 신문기일 출석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고액의 예납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체류자의 재산 현황을 보시면, 재산 취득 제약.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규제로 재산 취득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지인과 동업, 합작회사를 통한 취득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인가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봤을 때 현지인 협력 없이는 합작법인 혹은 합자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독으로 취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은 대부분 관광 관련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하고 애들 가리키기가 빡빡하죠. 그야말로 진짜 생존하기 바쁜 지경입니다. 저 생활비 규모를 보면 보증금 없는 월세, 외국에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한두 달치를 선납을 하고 이제 쭉 월세를 내갑니다. 월세도 싸지가 않습니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비, 그죠? 양육비가 더 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현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일본 이주 파산 면책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경제 파탄 전엔 주로 서울에 생활했습니다. 주소지를 이전했습니다. 우편물 수령 후에 친언니가 소재하는 주소지인 경상북도 모처로 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권 문제. 법원에서는 서울 관할권이 왜 서울인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너 채무 주소지는 경북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니다. 경상북도로 이전한 것은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형식상 언니의 주소지에 이전한 거고 거기 난 산 적도 없다. 오직 서울에서만 계속 살아왔고 지금도 서울에서 살려고 지금 왔고 그래서 실질적 생활 중심지가 소명이 됐습니다. 서울이라는 거. 그래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다음에 사례 2, 3. 동남아 이주와 출산 사례. 사례 2. 10년 전 동남아로 이주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어느 국가로 이주했습니다.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셨습니다. 신문기일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서울 같은 데는 신문기일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채무자가 낸 서류만 보고 파산송을 내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신문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액 예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3회 출석 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좀 돈도 좀 많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이제 지방인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 외의 나머지 지역인데 300만 원 예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일에 출석을 했으니까 이분은 한 4번 정도 신문기일 나오고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동남아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좀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사례 3. 이분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이제 파산을 이뤘습니다. 해외 결혼 후 출산을 앞두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파산 선고일엔 출석했고요. 좀 배부른 채로 출산 후 다시 해외에 출국했습니다. 그 사이에 면책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4, 5 상속과 편파 면제. 사례 4는 네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15년 전 동남아로 이주했습니다. 부친 사망으로 최근
파산 신청 전 한 3, 4년 전에 빌라를 상속받아 이제 현금화했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명이 좀 부족해서 일부 소액 한 300 정도를 환가 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사례 5.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관제인으로서 조사한 것 같은데 국민연금 일시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외 이주했을 때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해서 해외로 이제 뜬 겁니다. 동생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왜냐면 동생한테 이제 카드를 받아서 돌려막기 하느라고 동생도 이제 몇천만 원 피해를 줬죠. 그래서 그 동생한테 일시금 한 3천 정도 되나요? 3천 정도를 다 변제하고 동생도 사실은 절반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론상은 편파 변제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코로나 한참이라서 코로나로 귀국도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조사한 기억이 납니다. 다만 동생을 설득해서 한 1,000몇만 원 정도를 받고 화해계약 후 면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코로나 풀리고 2022년도에 이제 22년도죠. 22년도 3월인가 4월에는 귀국을 해서 마지막 기일에는 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해결됐습니다. 사례 6.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이 최후 주수지였습니다. 이분들이 해외 관광업 종사를 했어요. 부부가. 서울이 최후 주수지였습니다. 관할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판사님이. 당신은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사는데 왜 서울 해생부원이 관할이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주 전 서울에서 생활했고 국내의 최후 거주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에서 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이제 뭐 받아들여서 선고 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최우주시 관할에 대해서 간혹 의문도 제기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례 7. 이것도 제가 관제인으로서 조사한 겁니다. 미국 영주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등록을 말소했습니다. 2000년도 이제 초반에 한 3년도, 4년도에 해외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아마 10년 후인 10년 되기 전이 2013년, 14년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실 출입국 증명서에 보니까 20년간 거의 6개월 단위로 미국과 한국을 왕래했습니다. 부부가요. 그래서 뭐 비행기 값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뭐 상당히 들었을 텐데 이제 말년에 채무 상황은 마지막 때는 70대 부부인데 부부 파산입니다. 채무가 약 3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뭐 면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백화점에서 좀 이렇게 약간 과소비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결국 나이도 많고 실직한 상태에서 특별한 재량 면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해보면 해외 체류자 파산 면책의 핵심 요점은 관할권 소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었다는 걸 입증하면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회에서 5번 정도를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부 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죠. 신문기일에. 그래서 이 출석에 따른 한 3회에서 5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비용, 항공권이라든가 동남아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타 뭐 미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힘들죠. 미국이나 아메리카 쪽은 힘들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다 거의 뭐 면책 받을 시점에 이제 출산을 거의 하고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국내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재산 투명한 소명이 필수인데 뭐 이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해외에 이제 재산이 없었다는 거 이제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좀 아이디어를 짜내면 별 큰 어려움 진술만으로 간주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해외 체류자들도 파산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의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셔야 되죠. 뭐 건강보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국내의 어떤 국적도 버리질 못하고요.
해외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뭐 귀화를 해서 그 나라의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으면야 뭐 우리나라 국적 버리고 해외 완전히 귀화를 해서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는데 생존에 지장이 없다. 그럼 뭐 굳이 국내 채무를 면책받을 필요는 없지만 외국도 그쵸? 국적 취득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은 몰라도 나이 들어서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갔을 때는 재산이 없이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가봐야 이제 주로 밑바닥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부터. 그러다 보면 또 힘든 생활이 일상화되죠. 그러다 중간에 이제 몸이라도 아프면 국내에 와서 치료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적을 또 쉽게 포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채무가 큰 부담으로 지면 또 계속 뭐 채무가 소멸 안 되면 신경이 쓰이죠. 당장 내가 국내에 재산이 없어서 압류 추심 못 당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럴 때 깔끔하게 좀 국내 서울 같은 데는 장기간 체류가 보장이 되니까 단기간에 빨리 끝내니까 뭐 한 몇 달 정도 있으면은 쉽게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 해외 거주자 분들도 한번 파산 면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